안녕하세요. IELTS 기본 리스닝 수업의 스텔라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첫 번째 수업 시간이죠. 첫 번째 수업 시간에서는요. IELTS 리스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문제 유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여러 가지 꿀팁도 함께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첫 번째 수업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IELTS 리스닝은요. 여러분들이 아카데믹 모듈을 선택을 하시던 제너럴 모듈을 선택을 하시던 모두 동일한 문제를 풀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30분이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시간이 10분 별도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IELTS 리스닝은요. 총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각 섹션별로 10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각 섹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1 같은 경우는요. 1대1 대화로 대화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이 답변하는 형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이 나오는 토픽은 무언가를 주문하는 내용, 그리고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티켓을 예매하는 내용, 그리고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여행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은요. 첫 번째 섹션과는 다르게 대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화자가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요. 무언가를 안내하거나 공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혹은 무언가를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섹션 3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3 같은 경우는요. 다시 섹션 1처럼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섹션 1과의 차이는 섹션 1이 1대1 대화였다면 섹션 3는 1대2 혹은 1대3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꼭 확인하고 청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토픽은요. 섹션 1과 2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아카데믹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대화의 화자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과제, 어사이먼트에 대해서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섹션 4입니다. 자, 섹션 4는 섹션 2처럼 한 사람의 화자가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섹션 2와의 차이는요. 섹션 4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카데믹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강의나 세미나, 아티클, 기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환경과 동물, 자연, 비즈니스 등과 관련된 토픽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섹션 1, 2보다 섹션 3, 4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요, IELTS 40문제가 있고 모든 배점은 동일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섹션 1과 2에서 고득점을 맞아주시면 섹션 3에서 섹션 3와 4에서 조금 실수를 하시더라도 만회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특징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IELTS 스코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ELTS 리스닝 스코어입니다. 자, 스코어는요, 0점에서 9점까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0.5점 단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점수 다 있으시죠? 그쵸? 자, 내가 목표 점수 있으시면은 확인해 보시고 40문제에서 몇 개 정도를 맞춰야 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4가지의 섹션이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각 섹션별로 어떠한 문제 유형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은요, 40문제에서 1번에서 10번 문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2명의 화자가 출연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토픽은요. 숙소를 예약하거나 여행을 예약하거나 프로그램을 문의하는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문제 유형은 빈칸 채우기 fill in the blank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는요. 테이블이나 어떠한 양식, 폼을 사용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는 스크린은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street name,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빈칸으로 주실 수도 있고요. 사람 이름이 정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은요. 40문제 중에서 11번에서 20번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자, 섹션 2에서는요. 한 사람이 독백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토픽은요. 관광지를 소개하거나 시설을 소개를 한다거나 혹은 특정한 지역을 소개하는 일상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유형은요. 섹션 2는 다양하게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multiple choice, 객관식 문제 유형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정보를 연결시키는 매칭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도를 표시하는 레벨링 맵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지도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매칭하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섹션 3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3는요. 40문제에서 21번, 30번 문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2명 이상의 화자가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디오 들으실 때 반드시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도 구별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문제 토픽은요. 수업이나 과제, 그리고 프로젝트, 그리고 무언가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과 교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토픽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유형은요. 일반적으로 객관식, multiple choice의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 4 특징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4입니다. 자, 섹션 4는요. 40문제에서 31번에서 40번 문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명의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연구 성과 등을 발표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토픽 같은 경우는 경영이나 환경, 그리고 생물, 문화, 인류학 등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요. 빈칸 채우기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각 섹션별로 문제 유형 한번 살펴봤고요. 자,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꿀팁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답안을 작성하실 때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스펠링을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스펠링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자, IELTS 리스닝에서는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정확히 듣고 그 단어를 답안으로 작성하시더라도 스펠링이 틀리시면 부분 점수가 없이 오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스펠링도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문자가 반드시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관식 문제, 여러분들 빈칸 채우기 문제 푸실 때 해당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빈칸 채우기의 정답을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대문자가 반드시 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문자가 와야 되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대문자가 와야 되는 경우는요. 사람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관과 어떤 학교에 대한 이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작하실 때 대문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책 이름, 도서 이름,
영화 이름, 연극 이름 등도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장소 이름, 그리고 나라 이름, 그리고 국적과 관련된 것들도 반드시 대문자로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서울 S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F로 프랑스 F 대문자로 써주시고 Chinese 중국 사람들의 C 대문자로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소와 관련된 도로명 등도 반드시 대문자로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휴일과 관련된 것들도 대문자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달, month, 요일 등과 관련된 단어들도 반드시 대문자로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Wednesday, January, March 이런 아이들 반드시 대문자로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대문자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라이팅 하실 때도 여러분들에게 평가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께서 단복수를 구별해서 작성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리스닝 문제에서는요. 단복수가 동시에 허용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단복수가 모두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문처럼 여러분들에게 문법적인 요소도 고려해서 정답을 작성하셔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한번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은 노래 하나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답이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자, 해당되는 정답 앞에 관사어가 있습니다. 그쵸? 자, 관사어는 하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쵸? 자, 따라서 singer 복수형 대신 반드시 단수형으로 정답을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글자 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서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관식 문제를 보실 때 상단에는 반드시 지시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시문이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아이들이 지시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그젬플은요. Only one word라고 해서 한 단어만 정답으로 써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그젬플은요. 두 단어가 넘지 않도록 써주세요. 그리고 숫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맞게 들으시고 알맞은 정답을 쓰셨더라도 글자 수에서 여러분들이 지시문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질문을 읽어보시고 지시문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답 선택의 개수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 풀 때, 멀티플 초이스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일반적으로 정답을 하나만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답을 2개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정답을 3개까지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시문을 꼼꼼하게 읽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그젬플은요. A나 B나 C 중에서 하나의 정답을 선택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정답 같은 경우는요. A에서 E까지, A에서 E 중에서 2개의 정답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지시문 확인하시고 정답의 개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데이트, 날짜와 관련된 것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짜는요. 여러분들께서 빈칸 채우기 문제 푸실 때 종종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식과 미국식은 날짜의 순서가 다릅니다. 그죠? 자, 미국식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식은요. 월을 가장 앞에 씁니다. 자, 그리고 날은 뒷부분에 씁니다. 하지만 영국식은 어때요? 그 반대죠. 영국식에서는요. 날짜를 먼저 쓰고요. 월을 뒷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그젬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 어순으로 쓰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IELTS는 영국 베이스 영어입니다. 하지만 미국식으로 여러분들이 날짜를 적어 주셔도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고득점 전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득점 전략은요. 자투리 시간을 반드시 활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자투리 시간은요. 섹션 1이 플레이가 될 때 약 2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분 30초의 시간 그냥 멍 때리고 계시면 안 되겠죠? 자, 2분 30초 동안 섹션 1 빠르게 가셔서 지시문 읽으시고요. 질문 파악하시고요. 키워드도 미리 선정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요. 섹션 2, 섹션 3, 섹션 4로 넘어갈 때마다 자투리 시간이 30분에서 1분 정도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시간에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 읽으시고 지시문 확인하시고 키워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오디오 플레이 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득점 전략은요.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IELTS에서는요. 크게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없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없는 키워드들은요. 사람 이름, 나라 이름, 장소 이름 혹은 연도 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키워드들은요. 오디오에서 질문에 있는 키워드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디오 들으실 때 정답을 맞추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다른 단어로 바뀔 수 있지만 중요한 키워드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키워드들은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오디오에서 비슷한 단어들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등을 잘 알고 계시는 게 고득점으로 가는 키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특징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득점으로 가는 팁은 however이나 actually나 in fact나 on the other hand 같은 접속사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접속사들은요. 반전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접속사를 오디오로 들으셨을 때 뒷부분까지 꼼꼼하게 들으시고 정답을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강의 인트로덕션 수업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IELTS 리스닝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IELTS 리스닝의 특징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ELTS 리스닝은요, 총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4가지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각 섹션별로 특징 함께 살펴봤고요. 각 섹션별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꿀팁도 전수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반드시 여러분들 복습하시고요. 머릿속에 꼭꼭 기억하셨다가 저희 다음 강의부터 함께 문제 푸실 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